예전에 강택님에게 유흥업소 가는 남친과 헤어지지 못해서 난감하다는 답정너식의 사연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행히 그런 쓰레기를 치우고 모든 면에서 제 이상형과 합치하는 사람과 만나서 잘 사귀고 있습니다. 성정이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문제는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남친하고 150일가량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나이도 서로 있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가정사가 좀 있다 보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해서 새어머니 손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절 방치한 부모의 사랑은 모르고 자랐네요. 불안 증세가 좀 심합니다. 남친에게 집착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하진 않아요. 연락과 만남에 딱히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남친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전 늦은 나이에 교대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어요. 어쨌든 각설하고 불안감을 늘 안고 산다는 것 티는 절대 내고 있지 않지만 남친하고 떨어져 있을 땐 제 스스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쩌지? 이 사람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지?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외적이나 내적으로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 못 만날 것 같은데 나이도 있고 이 사랑이 끝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집에만 오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간단한 예시부터 먼저 몇 개 말해볼게요. 저도 연애에 있어서는 케바케도 분명히 많이 있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때도 있고 되게 해답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비율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불안 증세가 심한 사람 그리고 반대로 쿨한 사람 두 양끝이 있다고 친다면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 나갈까요? 거의 쿨한 쪽입니다. 물론 불안 증세가 심해도 상대가 날 더 좋아해주고 나에게 더 끌려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 부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약간 의존하는 타입과 약간 자립심 강한 타입 누가 더 유리할까요? 물론 의존하는 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자립심이 강해 보이면 보통은 당연히 이쪽을 더 좋아합니다. 이 경우엔 상대가 오히려 불안해하면서 내 안부를 많이 물어요. 뭐하냐 지금 어디 있냐 어디 가면 또 뭐하는지 연락하고 막 그러거든요. 일단 이런 비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한 번씩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한텐 그렇게 행동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안 되는 게 아니라 시도를 안 해봤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요. 순간순간 자기도 참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정신만 차리고 있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잠깐 참는 게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참는 게 이득인 상황이 있다고 쳐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아. 머리로 알아. 아 여기선 참는 게 좋아. 진짜 참는 게 좋아.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시도해본다면 솔직히 배우는 게 있을 거고 생길 거고 스킬이 생길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큰 도약을 할 수도 있죠. 원래 본인은 끌려다니는 타입이었는데 뒤통수 한 대 제대로 탁 맞은 것처럼 확 깨달아버리고 안 끌려다니는 타입으로 변해버린다거나 진짜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도약할 만한 무엇인가가 그 사람한테 생긴 거예요. 행동을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되네 하면서 순간적으로 확 깨닫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이런 시도 자체를 해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좋아하면 그렇게 안 되던데 하면서 예전의 정체성으로 아주 손쉽게 돌아가서 숨으려고 하죠. 물론 고쳐야 될 게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굳이 아니래도 되는데 보통 이 경우는 본인이 고치면 좋다고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것들이 있어서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무의식이 아주 강하게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럴 땐 진짜 시도해보고 고쳐보고 도약해보려고 꿈틀거려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진짜 특히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불안함, 쿨함 이런 감정으로 확확 나눠버리면 어느 쪽이 관계에 있어서 더 먹히는지 숲을 쉽게 볼 수 있죠. 어떤 게 더 득이 될지 확률적으로 높다 싶은 걸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실제로 쿨한 건 시니컬하지만 않다면 엄청난 매력이 될 확률이 높고 심리 싸움에서도 잘 안 지고 상대가 그런 사람한테 중독도 잘 되고 근데 반대로 불안한 사람은 그 감정을 표출하다 보면 매력이 반감될 확률이 오히려 더 높고 그리고 불안함은 커지면 커질수록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함도 같은 비율로 커지거든요. 그럼 얘기 불안이 속안에서 자꾸 재생산되죠. 그럼 이건 매력을 떠나서도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당장 시도해야 돼요. 좋아하면 그렇게 안 되던데 그런 게 어딨어요. 해보면 되는 경우도 많다니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안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행동 되게 잘해요. 철벽도 잘 치고 왜냐면 눈치 안 보니까. 그럼 사실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내재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에겐 본인이 시도해봐야 할 것도 시도 안 하고 참아야 되는 상황에도 못 참고 안 참고 화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화 안 내고 이해를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이해만 해주고 막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본인이 참으면 진짜 참을 수 있어요. 조절 가능한 거야.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전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쓰레기 같은 타입을 만나다 보면 불안감이 증폭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그 감정은 제가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실제로 20대 때 상대가 바람나고 되게 뻔뻔하게 나와서 상처도 크게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다음 사람한테는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연애를 했는데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난 건 나한테 행운인 거지 그게 또 불안할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아주
쎄한 느낌이 상대에게 드는 게 아니라면 내 불안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잡아보려 시도를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물론 쎄한 느낌이 드는 건 거의 내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되죠.